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우리 기술 이제 좀 우려했던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오늘도 지금 무려 마이너스 8%까지 빠졌다가 이제 7%에서 마감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세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오늘 같은 봉은 진짜 안 좋죠. 왜? 아래 꼬리가 나왔는데 음봉으로 소화를 했죠. 즉 추가 하락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염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우리 기술 좀 시나리오를 제가 오늘도 말씀드릴 건데, 자, 그런데 제가 설명하기 전에 좀 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즘에 좀 너무 섭섭합니다. 왜? 제가 이 우리 기술을 이때도 올라온다고 했고, 이 투매 때도 매수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끌고 가자고 영상을 매일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자, 저희 채널 가서 백천코치 우리 기술을 치면은, 정말 많은 영상들을 올려드렸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올라올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요. 보시면 뭐 1만 회, 8천 회, 그죠? 엄청나게 조회수가 나오는데, 근데 요즘에 빠진다고 하니까, 이제 빠진다고 하니까 조회수도 같이 빠지더라. 아니 여러분, 글쎄요. 과연 여러분들에게 이 달콤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제 여러분들의 계좌에 도움이 될까요? 자, 원래 음식도 달면 몸에 안 좋고요. 쓰면 몸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쓴소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우리 기술의 지금 이 조정세 이걸 지금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번에도 이러한 조정과 이러한 조정은 피해갈 수가 있다. 특히 고점에서 나온 조정 있죠. 여기 고점에서 나온 조정은 그러니까 단번에 빼질 않습니다. 매도가 한 번에 또 안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질 듯 말 듯, 떨어질 듯 말 듯 하면서 그렇게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떨어질 듯 말 듯 해야지 안 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응? 이날도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을 거고, 어제도 꼬리 달리니까 뭐 반등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보면 어떻습니까? 아래 꼬리를 소화하는 음봉이 떨어지더라. 그러면서 뭐가 들어옵니까? 이제 공포감이 같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매도에 대한 타점을 한번 놓치게 되면은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계속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딱 눈을 떠보면은 투매가 발생하면서 그 투매에 이제 동참을 하면서 결국 이 최저점 손절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주식을 몰랐을 때 너무 많이 경험했던 패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대응해서만 거래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렇게 딱딱 터치를 할 때 있죠. 이렇게 터치를 할 때,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만 거래를 한다. 첫 상승에서도 어때요? 이평 지지가 잘 나오니까 이런 자리들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말씀드리니까 꽉 올라갔단 말이죠. 이렇게 딱딱딱 터치한 자리에서만 저희 이제 매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져갈 때도 그 기준이 있죠. 뭡니까? 이때도 5일선을 이야기했고, 뭐 지겹지만 들으세요. 이때도 5일선 이야기했습니다. 세력주나 특히 테마주들은 특히 5일선의 지배를 많이 받는다. 어제도 이 5일선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패스는 할게요. 너무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자, 이렇게 이탈이 나오면 뭐다? 이탈이 나오면 뭐다? 네, 판다. 그럼 이 조정을 피해갈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지금은 저는 이제 이 조정을 계속 충분히 지금 보면서 어디서 매수를 할지, 왜 수익을 잘 내버렸으니까 어디서 매수를 할지 이 고민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봉만 보더라도 아직 그 기준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애매하게 중간에 붕 떠가지고 마감이잖아요. 현재 위치는 좀 관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떨어지는 거를 좀 충분히 보다가 다시 그 기준이 생길 때 이제 거래를 다시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 우리 기술 앞으로의 흐름을 또 자세히 제가 한번 짚어보도록 할 건데,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딱 1초만 투자해서 아래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다 보시고 제가 준비한 내용이 좀 계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버튼도 뒤에 좀 시원하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예측 시나리오를 좀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내일 추가가 좀 더 밀리면은 20일 이동 평균선에 터치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반등이 될까? 이거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왜? 앞에서도 그 라인에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죠? 과거에 대한 지지는 미래에도 지지로 작용하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좀 드는 거죠. 과연 세력들이 이번 이 고점 자리에서도 이런 뻔한 자리를 줄까? 자, 처음에 올라올 때는 개인들을 끌고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아주 이 기술적 분석에 기가 막히게 지지를 만들면서 올라옵니다. 그 초입 구간에서는 저도 이 기술적 분석을 쓰죠. 근데 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이 3차 상승 구간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심리적인 구간이다. 그러니까 심리가 포함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술적에. 좀 생각을 하면은
세력들이 그냥 이런 뻔한 자리를 주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고점부터는 좀 다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털고 가는 시나리오 있죠. 요거를 좀 생각하는 겁니다. 또 그게 발생이 되면은 저는 이 2만 원 가격 있죠. 2만 원. 여기가 좀 중요한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2만 원 기준으로 뭐 깨지고 반등을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 근접치 다가올 때부터 약간 지지점을 좀 확인을 하면서 매수를 지금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떤 걸 잘 보셔야 되면 잘 보세요. 집중해 보세요. 제가 이 우리 기술을 끌고 갈 때마다 보여드렸던 분봉인데 여기서 유지를 하면서 타고 갔기 때문에 계속 홀딩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매도를 이야기했던 거는 이렇게 깨짐이 발생했으니까. 이 반등 나온 거 뭡니까? 근데 원래 고점에서 깨지면 첫 반등 강하다고 했죠, 제가.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삼산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페이크성 반등. 여기서 이제 개인들을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죠. 강하다라는 인식을 주면서. 그러면서 깨지고 나서 이렇게 저항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저항이죠. 올라타면 지지로 제가 매수를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깨지면 저항이기 때문에 이 저항이 일단 돌파가 되는 그 라인이 발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어느 라인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볼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보면 여전히 저항을 받고 있고 내일도 이제 좀 밀리는 흐름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그럼 말씀드린 대로 2만 원 라인 때 과거에 어떤 자리입니까? 올라오는 구간에서 지지로 작용했던 자리.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을 좀 잘 봐주셔야 됩니다. 항상. 이 가격 라인의 지지를 좀 체크해보자. 내일은. 만약에 저항을 받고 빠진다 하면 즉 여기에서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든 그러니까 하락이 나왔으니까 이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든 아니면 다시 한번 어떤 새로운 추세에 대한 이 시작점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일봉에서 제가 보는 차트를 대입을 해보면 2만 원 가격이라고 있죠. 그죠? 내일이 되면은 밴드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도가 나오더라도 이 라인에서는 이 단발성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서도 우리가 하락 라인에서 이 근접치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추세를 먹었잖아요. 이때는. 그죠? 그래서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나 이러한 이 추세에 대한 기대가 되는 자리. 그래서 제가 이 2만 원 라인을 보는 거예요. 내일 매도가 강하다고 하면 바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시간을 좀 충분히 보면서 이 가격이 오는지 좀 체크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게 안 오면 말씀드린 대로 이 저항 돌파를 확인을 해야 된다. 확인 거래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종목 물리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제 문자를 잘 받고 지금 또 현금 잘 쥐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동안 이 우리 기술을 살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 샀어요. 근데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죠. 어디서 살지. 그러신 분들 계실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그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서 있는 위치 대비 이 대응점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즉 제가 이제 매수를 하는 자리가 추매할 사람들에게는 추매에 대한 자리가 될 거고 신규 매수자들에게도 다 이 포함이 되는 멘트이기 때문에 대응점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매수를 하는 타점에서 여러분들한테도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 문자를 받아보고 참고하실 분들은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매도할 때 있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문자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문자를 보고 제 포지션을 참고만 하셔도 좋고요. 따라 하셔도 좋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은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트럼프 방중 결정이 이제 5월 14일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미중 회담 이전에는 종전을 예고를 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 변동성 극심하긴 했지만 5월 14일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 종전이라는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시장도 바닥을 다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현재 같은 변동성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매가 나왔던 지점 그런 데가 다 이 저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종전에 대한 예고도 있지만 자, 트럼프가 방중 시에 이제 이슈가 되면 뭘까요? 대북주죠, 대북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 그죠?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주. 자,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해줬죠. 딱 요때입니다, 요때. 자,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기술과 이 한미반도체,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한미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 우리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 때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공통점이 뭡니까?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 대북주.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 자,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 전략. 즉,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에게는.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 뭐죠? 이 로켓맨과의 대화.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기업 밸류업이죠.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일찍 상승을 해줬죠.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 아니,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 자,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 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